8월 18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헬계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숫자를 갖다가 제대로 알려면 헬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헬계를 갖다가 괴상으로만 자꾸 알다 보니까 거기에 붙는 숫자하고 또 하도에 나오는 숫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거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헬계하면은 복귀팔계죠. 가장 기본이. 그래서 복귀팔계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로 믿어요. 근데 이제 일관천 숫자로 이건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다음에 생리화, 그 다음에 사진례, 그 다음에 오성풍, 육감수, 칠간산, 그 다음에 여기 팔골지. 이게 이제 복귀팔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 복귀팔계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복귀팔계는 하도가 먼저 나왔다 했잖아요. 하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복귀시각을 그렸다 그랬죠. 대략 몇 년이라 했죠? 102년이 지나고 103년 차가 되던 해 복귀시각 하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긴 봤지만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자그마치 103년 차 되던 해까지 누구도 못 풀었어요. 그걸 갖다 인류 최초로 풀이한 사람이 복희시예요. 그래서 그 복희라는 이름 자체가 엎드릴 복자죠. 이렇게 잠복했다는 얘기죠. 희자는 무슨 희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숫자인가요? 이렇게 빼어난 숫자에다가 이렇게 무슨 희라고 그러죠? 숭실희 또는 밝을희 그렇게 얘기해요. 호흡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왜 그 당시에는 한자로 써가지고 뭐 복희신이 무슨 신이 그 이름이 없어요. 한자는 나중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 강정선이라는 분도 이 복희씨를 갖다가 그 어떤 성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응수조정 태어복, 응수조정 태어복, 그 응하는 자, 그거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응하는 자. 점 3개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라비적자. 그 다음에 종, 태보, 복, 하, 사, 도, 인, 이게 법문 식구라고 하죠. 이게 강정산이라는 분이 시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응수 조종 태보복 하사도인 다불가. 그 이거는 물론직 숫자 마땅이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조종은 뭐냐면 하라비에다가 근본이거든. 이게 모든 학문의 조종 그 근본 누구냐면 태오복시인데 태오복시가 응해야 되는 건데 하사는 뭐냐 무슨 일이냐 그 얘기예요. 어쩐 일이냐 도인들이 많이 다불가 부처님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 부처님보다도 당연히 태오복시를 갖다가 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테오복시란 분이 위대한 공덕을 세상에 끼쳤더라. 그래서 그 호를 갖다 복희, 숨을 못 쉬고 있던 인류한테 비로소 생명의 숨을 갖다 불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분야인지. 하도가 나왔는데 그 하도를 보고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풀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막눈이라 이거지.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풀이해서 일러준 게 이거더라고 얘기죠. 그럼 이제 하도를 이제 요거를 제대로 알려면은 하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하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7, 38, 중앙에 50, 49, 16 숫자로 이렇게 썼지만은 원래 이거는 점으로 돼 있잖아요. 1, 3, 5, 7, 9 이 홀수는 전부 다 흰 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짝수는 전부 다 검은 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점친다, 점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흰 점, 검은 점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일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모든 법칙이 그 속에서 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점친다, 점보다. 원래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만 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시가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러주는 방편으로 귀를 갖다 그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도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도는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어요. 복귀도는 8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 갔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건 지금 1에서 10까지고 이런 1에서 몇 8까지 2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10개로 그리지? 개를 10개로 그리지 않고 8개로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부터 나와야 되겠죠. 왜 2개를 빼고 8개만 그렸을까요? 그 빠진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이건 10개인데 이거 8개밖에 안 그려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하도를 보면은 남방에 27 2개가 있잖아요. 서방에 4구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 그 중앙을 빼버리면 50터 중앙을 빼버리면 8개예요. 이걸 뺀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걸 50터를 왜 빼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50터를 뺀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중앙이 없는 거구나. 그럼 이거 중앙이 텅 비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기도에. 그럼 중앙을 갖다 왜 뺄 수밖에 없었냐? 이제 또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왜 중앙을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희 8개 그때 하도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복희도는 8방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렸어요. 지금 27, 38 이게 전부 다 밖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게 음이잖아요.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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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 사방으로 벌어진 음양. 그게 248이지 이제. 그걸 이야기한 게 50터를 지한 거죠. 그럼 50터는 왜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27와 38목이 사상이 있지만은 그건 전부 다 중앙에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기본은 중심이라는 얘기지 이게. 그럼 50토가 전부 다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요 5가 어떻게 벌어지느냐면 1하고 4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금생수예요. 4하고 1이니까 금수, 금생수지. 또 3하고 2니까 목생하잖아요. 목생화. 요거 3하고 1 해서 5가 안 돼요. 또 2하고 4를 해도 5가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요 5라고 하는 거는 요걸 얘기한 거지 여기를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랬어요. 모든 것은 음하고 양이 기초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음양이 또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 음을 바탕으로 하고 양을 바탕으로 게 두 개씩 이렇게 벌어져요. 하나는 양,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이게 사상이라 했어요. 이게 그때 뭐라 했냐면은 요구하고 아직 잘못했다. 거꾸로 했어. 대통령. 순서를 내가 약간 바꿨는데 원래는 태양, 그 다음에 소음, 소양, 양으로 보냈어요. 소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예. 요게 사상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게 태양이고 요게 태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금방 알아요. 순양과 순음이니까.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소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소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소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소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요 둘 사이에서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느냐 그걸 갖다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은 나중에 가면 진짜 흔들려 버리네. 이 기준을 갖다 잡아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 기준을 갖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태양, 태음. 그럼 요거는 뭐 우리는 소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소양이고. 그럼 이게 소음이 맞을까 소양이 맞을까 이제 그걸 갖다가 원칙을 세워보세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그런 거지. 이걸 모르면 조금 모르는 거예요. 그럼 5가 이거 전부 다 5예요. 이게 요거하고 이거 5란 말이지. 요건 건축이고 요건 4고 요게 둘 다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5라는 게 음하고 양이 섞여서 그래. 이건 헷갈리지 않잖아요. 양이니까 순음이고. 근데 이건 반반 절반씩 섞이다 보니까 소음도 되고 소양도 되고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그 5가 바로 이 하도 속에 중심에 있는 5란 말이에요. 근데 이 5가 4하고 1도 5고 3 더하기 2도 5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소음이라고 하고 어떤 걸 소양이라고 해야 하느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3 더하기 2나 4 더하기 1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내가 이거 양이다 하면 양이 되는 거고 그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냉철하게 말을 하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봄하고 여름이죠. 동방이니까. 봄하고 여름이니까 이게 양이고 그거는 가을하고 겨울이 이게 음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자, 조금 아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합한 게 5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요 5는 4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2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 더하기 1, 요건 뭐냐면 수고, 여기 목이잖아요. 수생목이에요, 이건 지금. 수생목은 5가 안 돼요, 지금. 요거는 화, 금이잖아요. 요건 화극금이지. 요것도 5가 안 돼. 요거는 지금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죠. 요거는 6이 나와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적의 입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 양이 있잖아요. 양을 갖다가 그 위치대로 배정을 해라 그러면은 이 양하고 이 음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 저 양은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위에 있고 저 음은 당연히 밑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맨 처음에 음과 양이야 지금. 그 다음에 사상에 있는 음과 양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운데죠. 이렇게 동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남과 북을 갖다가 음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올라가는 건 양이고 내려가는 건 음이다. 그건 금방 알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양과 음이 섞이고 이것도 양과 음이 섞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순양과 순음이 모이는 곳이고 여기는 혼탁한 곳이지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양이 있고 여기에 음이 있으면은 여기는 뭐냐면 양 속에 양이 있고 여기는 본래 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양 속에서 음이 생기고 음 속에서 양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요거고 양과 음 요거고 여기는 뭐냐면은 그 이건 순수하게 음하고 양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양은 올라오고 음은 내려오고 또 음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오고 섞였단 말이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라고 하고 요건 동지라고 그러는 거고 요거는 춘분, 추분. 그러니까 해와 달의 길이가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요. 여기다가 나중에 짝대기 하나 더 하면은 화가 되고 화가 나온 거고 또 음을 하나 더 하면 이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삼림하고 육감수가 뭐냐면 이게 춘분이고 이게 추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개 중에서도 가장 음과 양의 그 중도라고 할까 조화 균형을 이룬 개가 뭐냐 그러면은 감리예요. 뭐 3하고 6이지. 요거하고 이렇게 1권천하고 8권천은 뭐냐 가장 균형이 깨진 거야 원래요. 이거는 양만 있고 음만 있는데 균형이 깨져버렸지. 균형이 깨질수록 뭐냐면 극과 극으로 와요. 그래서 위로만 쭉 올라가고 그게 하늘이고 여기 밑으로만 내려가니까 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양만 있는데 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만 하지. 지가 어떻게 내릴 생각을 해? 또 순음은 뭐냐면 내려갈 생각만 하지 올라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숫자도 제일 작고 제일 크고 극과 극으로 이제 숫자가 붙었죠. 근데 3하고 6은 뭐냐면은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비교적 자유를 누리지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음도 있고 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요거는 일관적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순음 땅이라고 하는 거고 하늘과 땅 항상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서 움직이는 게 뭘까요? 요 놈들은 가운데 있는 요 두 개의 감하고 리께는 뭐냐면 움직여요. 왜냐하면 음과 양이 적당히 섞여 있으니까. 요거는 음하고 양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치지 않는데 요거는 적당히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으로도 되고 양으로도 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요걸 불덩어리인데 어디 있는 불이냐면 요게 전부 다 양효가 있는 거는 하늘이잖아요. 허공에 있는 불덩어리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태양이에요. 요건 물인데 땅에 물을 갖다 부어준 건 달이라 해요. 그래서 태양과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은 움직이잖아요. 동방에서 서방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매일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천지가 어떻게 움직여요? 땅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 질적으로 달라. 땅은 어떻게 움직이죠? 맨 밑바닥에서 돌지. 이것처럼 동서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나요?
땅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돼 그거? 그 난리가 나지. 근데 이거는 낮에는 동방, 밤에는 서방. 지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조화 균형을 이루고 대자유를 향하는 것은 뭐냐면 감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형상에서도 제일 이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만약 그린다고 하면 이건 동그란 거고 아주 정원이지 그냥. 이건 정사각형이고 근데 그런 얼굴 없어요. 아무리 동그랗게 생겨도 정원으로 생긴 얼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금씩 다 음감이 섞인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1과 8은 천지의 형상을 천지의 형상이지 그 천지를 제외한 어떤 형상이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이니까. 그럼 요 얘기하고 이제 연결시켜요.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요게 이제 장차 요게 되고 요거는 이제 6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나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요게 한 묶음이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한 묶음이 되지. 이것도. 근데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된 거죠. 이것도 정반대 모습이고 근데 옆에 있는 거는 정반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묶일 때 또 요렇게 묶일 때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묶일 때는 4하고 1, 3하고 2에서 둘 다 5가 나왔다라고 얘기죠. 근데 3하고 1, 4하고 2가 왔을 때는 요거는 3더기니까 4가 되고 요건 6이 되고 요건 뭐냐면 삼천양지죠. 맞추면 3대 2가 되고요. 여기는 양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저걸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여기죠. 태양은 당연히 이거고. 그럼 이건 어디에 돼? 이거는 이거죠.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은 3더기 1을 합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2 더하기 4를 합한 것 똑같아요. 삼천양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3이고 그 양이고 이건 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그럼 이게 음이라고 해야 돼 이걸. 그래야만 맞는 거잖아요. 음이고 이건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음 속에 양이니까 태양이라 소양이고 이건 양 속에 음이니까 소음이고. 그러니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에 원리하고 딱 부합이 되버려요. 이거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찾는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누가 발견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한번 찾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말이지. 누가 일러줘야 말이지. 이게 며칠 전에 글 쓰다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어떤 그 사체질론도 맞지. 그렇죠. 네. 소음 소양에서 다 헷갈려 버리니까 체질이 그냥 뭐 완전히 그렇죠. 돌아가. 근데 이렇게 버리면서 딱 맞네. 3 더하기 1 이거 누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또 2 더하기 4 얼마나 명확해. 그러면서 4 더하기 1, 3 더하기 1은 뭐냐면 둘 다 음과 양이 합한 음과 양이 합한 토죠. 근데 3 더하기 1은 음과 양이 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2 더하기 4도 이거 음과 음이 합했지. 3 더하기 1은 양과 양이 합했죠. 양과 양이 합했는데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음과 양이 합했는데 소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그래야 됐냐고 얘기해요.
양과 양이 합했고 2, 4, 음과 음이 합했는데 왜 뒤집어져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합하면 똑같이 짝수가 돼버려요. 하나는 4, 하나는 6. 양과 양이 합해도 짝수, 음과 음이 합해도 짝수. 똑같이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게 이건 3양, 1양, 양과 양이잖아요. 같은 홀짝수라고 해도 4하고 6을 놓고 볼 때는 요거는 2하고 4잖아요. 요건 3하고 1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셋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홀수의 합이니까 겉으로는 4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는 동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그게 봄의 내면이에요. 봄의 내면. 봄은 외면하고 어떤 계절이 마찬가지지만은 내면하고 표면하고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봄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어때요? 다 보이죠. 겉으로 보면 8인데 안에는 3이. 그렇죠. 겉으로 보면 뭐냐, 팔이 다 드러났으니까 모든 형상이 8조각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밝게 드러났는데 그걸 갈른 건 3이잖아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이 3으로 갈라진 거라 이게 지금.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여긴 하도에는 북방이 1이고 동방이 3이거든요. 1은 3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갈리는 거는 이렇게 갈릴 때는 반드시 3번 갈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2가 4예요. 그렇죠. 갈라진 조각은 2조각, 4조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이진법에 이건 삼류법에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만이 나중에 1이 7하고 9 두 개로 발전을 해요. 1이 6으로만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1이 6으로 되는 건 뭐냐면 5를 더했을 경우죠. 근데 1이 6을 더하면 7이 되버려요. 저 6 속에서 1이 나왔잖아요. 그럼 1은 뭐냐면 양의 시작이잖아요. 양이 시작은 양이 1인데 이게 다 커버리면 6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양이잖아요. 양이 다 컸는데 어떻게 음이 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양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 컸는데 음이 된다 그래요? 아니 어린애가 사내 새끼가 어릴 때는 사내 조그만 애인데 걔가 다 크니까 여자 처녀나 엄마가 돼 있어. 그 얘기잖아 지금요. 이게 말 같은 얘기야. 이것도 7 속에서 2가 나왔다래요. 그럼 2는 뭐냐, 여자잖아요. 음이니까. 이게 다 크면은 남자가 돼요. 7은 남자잖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 그럼 1이 다 크면 뭐가 돼요? 양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이나 9 둘이 되는 거예요. 1이 다 크면 7만 된다? 하도에서는 1이 다 커서 7이 된다 그랬죠. 낙서에서는. 여기 일감수가 있잖아요. 네. 낙서는 여기 꼭대기에 뭐가 있어? 구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에서는 1이 다 크면 7이 된다고 얘기한 거고 낙서에서는 뭐냐면 1이 다 크면 9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1은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으로 나와야 돼. 그 양이 6, 7, 8, 9가 성수잖아요. 이루성자 다 큰 거. 6, 7, 8, 9 중에서 양은 7하고 9 두 개예요. 그러니까 7하고 9 두 개로 나와야지. 그래서 낙서법 하도에서는 7이 되고 낙서에서는 9가 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음은 반대예요. 2가 다 크면은 성수가 6, 7, 8, 9인데 그 중에서 음의 성수가 6하고 8 두 개예요. 똑같잖아요. 1이 7하고 9 두 개인 것처럼. 원래는 똑같으니까. 그럼 2가 다 크면 6하고 8 두 개로 되는 거예요. 2가 다 크면. 이런 걸 제대로 볼 적에 복희도에서 하도의 숫자가 그렇게 변하고 괴가 그렇게 변해야 되고 그게 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요. 이런 게 그동안에 참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파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잘 보여요. 근데 이런 게 보이니까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음이다, 소음이다. 이거는 소양이다. 숫자로 말하면은 3, 1, 2, 4 얼마나 당당해. 삼천양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를 갖다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부터 실력을 갖다가 튼튼하게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맨날 얘기하면서도 이게 1이고 이게 2다고 하면서도 이게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거 연결 안 시키다 보니까 참 요거 알죠? 음수 조종 태우고 하사도인 답일가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저 늦게 와서는 몰라. 근데 대순에서 이게 다 알아야지. 이게 뭐냐면 법문시키잖아요. 증상께서 지은 거예요. 음수 조종 태우고 모든 것의 조종 할아버지는 마땅히 태호 복시다. 태호 복시가 돼야 되는데 어쩐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노래하는데 도인들이 부처님을 다 노래하는데 그게 어쩐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태호 복시야말로 부처님을 능가하는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공자님 모든 성인들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왜 그렇게 위대하다고 증상께서 침 이렇게 친필로 쓴 거죠. 왜 그랬냐면 복기도 하나만 해도 그럼 충분히 능가할 만한 이 하도를 갖다가 풀이한 사람이 복기시죠. 이걸 풀이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낙서를 어떻게 풀 거예요? 모든 새 근본이 하도에서 나왔는데 선생님은 복귀시 다음이네. 저게 음량이 서로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데는 호음이 어째서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젊은 여자 좋아한다. 늙은 여자도 젊은 남자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해 소음 소양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얘기는 되게 그게 알지. 이미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떻든지 이 태음에서 소양으로 가야 되고 태양에서 소음으로 가야 되고 그래 딱딱 맞지. 저렇게 하니까 누가 반대 누가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미 거꾸로 되지 않냐. 뭐가 틀리냐. 같은 그러니까 사상시절은 한의사들도 보면 그냥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이제 또 그 개장을 하면 오 똑같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이는 무슨 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숫자가 10개인데 귀는 8개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2개 숫자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종록 저 강의 때 이제 윤교수라는 사람이 질문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비고 5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복귀도는 5가 들어가요. 근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50토가 중앙에 있는 50토가 안 보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속에 숨었으니까 안 보이지. 근데 안 보이는 5가 왜 여기에 나왔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여기에 보여야 되는 9는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왜 없느냐 그랬어요. 8밖에 없어요. 9가 없어. 9하고 10이 빠졌어요. 그럼 이게 9가 여기 들어가야지. 9는 보이는 숫자잖아요. 근데 아예 9 자체가 없다니까 여기는. 그리고 중앙에 숨어있을 때 5가 여기는 또 들어갔어요. 그건 어떻게 보냐니까 그것도 있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그게 것도 그 사람 질문이요. 기문이나 풍수에 그게 형문 풍수예요. 예. 중앙에 5가 있으면은 곤으로 나가 출근하라 그랬어. 출근. 예. 곤급으로 나가라는 거야. 태을 우성도 그렇고 자기도 곤급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 곤급으로 나가서 돌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그분은 이제 김문가 그런 게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 김은두가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제 그건 틀리죠. 단순하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단순하게 질문한 거.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은 중앙에 5가 1로 들어오고 표면에 보이는 9가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에 하도의 중앙에 있는 5토는 사실은 1육수, 2칠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기본이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 모체란 말이에요. 모체. 모든 걸 만들어내는 바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토라를 갖다가 이걸 5토, 10토 이렇게 토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흙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육수, 2칠화 얘기한 거는 뭐냐면 토가 아닌 토에서 전부 다 나온 다른 요소들을 말한 거지. 그래서 5하고 10은 토가 돼가지고 형상이 안 보이더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8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8개라고 하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3번 갈라서 그 8조각으로 나온 거. 그 8조각은 뭐냐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9는 안 들어오죠. 조각이 8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9는 뭘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가리킨 거죠. 그렇죠. 8개 조각, 8개로 드러난 그 조각, 그 조각을 만들어낸 그 변화의 합이지, 그게. 모든 변화의 합. 그 변화라는 게 어떻게 형상이 있나?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9하고, 그 다음 10은 왜 빠져야 돼, 또 그래서? 8밖에 없잖아요. 9하고 10이 빠져버렸어. 10은 또 왜 빠져야 돼요? 9는 천삼, 지삼, 인삼 3번씩 이렇게 한 번 가려면 무조건 시중종 하니까 3번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 10은 뭐예요? 그게 이제 일조시켜 무게하면 원래가 그 10이란 거 보면 음하고 양이 이렇게 겹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8개는 뭐냐면은 음양이 이렇게 겹친 건 맞아요. 근데 형상으로 들어가지. 근데 이건 뭐냐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요건 가로 쪽에 이렇게 가면 양이고 이렇게 가면 양이고 이렇게 하면 음이고 그 변화의 어떤 그 기본 음양을 말한 거지. 그리고 원래 이 여식자는 3극이 겹친 거예요. 음과 양이 겹친 식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이렇게 10까지 가잖아요. 그럼 10도 토고 5도 토예요. 토라니까 똑같은 걸 아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5라고 하는 거는 짝대기가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한 2개의 선이 겹친 게 5예요. 10은 뭐냐면 3개가 겹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중앙에 있는 50도가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이거 쓰다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쓰다 말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8까지밖에 등장 안 하는데 8은 뭐냐면은 3번 갈라서 나온 8개 조각이더라. 그러니까 8개 조각을 그렸다고 하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4개가 보이고 하늘에서 권태진 4개가 보이고 땅에서 4개가 보이고 이걸 하늘 사상, 땅 사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도에서 말하는 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는 화가 있고 근데 여기에는 복희도는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화가 아니고 이치라가 아니라 일관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일육수라는데 복희도는 8이 있다. 전혀 달라요. 동방에는 3, 8이니까 3하고 4니까 여기 어쨌건 3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는 4구가 있는데 4가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9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오행으로 이건 오행을 말한 건데 복희도는 뭐냐 오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같은 숫자라고 해도 복희도의 1은 꼭대기가 있어. 근데 하도의 1은 맨 밑에 있어요. 그것도 6의 내면에서 이렇게 시작한 걸로 나와 있죠. 6하고 1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6하고 1하고 따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 말하는 숫자하고 버킷에서 말하는 숫자는 전혀 본질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느냐? 그럼 보세요. 50도 중앙에는 50도 2개를 빼고 나머지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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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에 2개씩 사이 8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2하고 7이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지금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38 이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또 여기에 4, 9가 5, 6이지. 여기 남방이에요. 여기 동방, 여기 북방, 여기 서방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과 2라고 하니까 이건 이출한데 1과 2 그러니까 도대체 오해한 거 맞질 않아. 그러니까 전혀 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1과 2 속에 하나는 7이 되고 하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7이고 어떤 게 2가 될까요? 이 7이 이거예요. 38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4구고 이건 16써요 지금. 그럼 어떤 게 7이라고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볼 적에 1이 7이 돼야 되네. 네? 1이 7이 돼야 돼. 왜요? 양이니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늘 사상이잖아요. 하늘은 여기 정,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동방이 아니라 동남방이지 이렇게. 정, 동방이 주인이에요 원래. 그럼 이 주인 자리로는 하늘에서는 홀수를 유지를 해요. 양을 유지를 해야 돼. 땅의 사상에서는 반대가 돼요. 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7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38 중에서 3이 되겠죠. 이게 7 그러면 이게 2가 되는 거고 이게 3 그대로고 이 자리는 8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4, 9 중에서 어떤 게 9고 어떤 게 4라고 해야 돼요. 조금 아까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땅에서는 음을 유지를 해. 그 짝수를 유지를 해요. 그 여기가 4가 돼야지. 홀수가 9소로 가야 되지. 그럼 이게 뭐죠? 16쓰니까 이게 1이고 이게 6이 되는 거지. 그래야 이치가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본래 6이란 말이에요. 이게 2, 3은 6이잖아. 삼천양지로. 근데 왜 8이라고 그래요? 6도 맞고 8도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요거는 2를 갖다가 여기 2거든 지금. 이게 요거는 3이고 요건 2라 그래요. 삼천양지잖아. 그리고 여기에 2가 하나, 둘, 셋이니까 2를 더하면 6이 되는 거고 곱해보세요. 8이 되는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 1이 2를 3번 해서 6이잖아요. 6을 더하면 7이 돼요. 1이 아까 1이 7하고 9하고 둘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1이 8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게 양의 시작이잖아요. 양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맨 밑에서부터 나가야 돼. 그게 이 자리란 말이에요. 순음의 자, 순음이 있던 곳 그게 6이고 8이란 말이에요. 왜 6이라고 할 때는 뭐고 8로 볼 때는 뭐고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해야지. 이제 6도 순음이고 8도 순음이에요 지금. 6도 8도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6은 뭐냐면 천지 인에 들어있는 음량을 전부 다 모아 합한 거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한 거고 8은 뭐냐면 곱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더한다는 거하고 곱한다는 거 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8개는 뭐냐면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한 거예요 원래가. 곱한 거. 예. 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 번을 갈라야 되잖아 이렇게. 3번 가르면은 맨 처음에 두 조각 나오지. 또 두 조각, 또 두 조각이잖아요.
이게 곱한 거잖아요. 2는 4, 4는 8에서 같은 세개지만은 곱하면 8이고 더하면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도에서 1, 6 할 때 6은 뭐냐면 더한 거야 지금. 더한 거. 부피도는 곱한 거고. 그럼 곱했다는 얘기는 뭐고 더했다는 얘기는 뭐죠? 더했다는 얘기는 나하고 다른 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곱한다고 하는 거 뭐냐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그냥 새끼를 치는 거야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를 갖다 똑똑히 하나 갖다 이렇게 하니까 두 조각 또 이렇게 가니까 네 조각 똑같은 걸 하나가 벌어진 거 그게 곱셈이야. 근데 덧셈은 뭐냐면은 다른 거하고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5하고 1과 5 합한 게 6이란 말이에요. 2하고 5를 합한 게 7이야 이제. 그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오행은 뭐냐면은 그 중앙에 있는 5는 뭐냐면 덧셈을 줄여요. 곱셈을 줄여한 게 아니고. 그래서 1 더하기 4, 3 더하기 2 그런 음과 양. 요건 4는 짝수고 1은 홀수니까 양과 음과 양, 음양을 합하는 게 5란 말이에요. 근데 복귀도는 합한 게 아니라 곱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곤이 때로는 6이 되고 때로는 8이 되더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귀도는 여기를 6이 아니라 8로 보았더라. 8로. 이거는 1로 봤어요. 이건 왜 1로 봤죠? 1로 봤다는 얘기, 이건 8조각을 말한 거고, 그러면 1은 뭘 가르쳐요? 이건 지금 가운데가 다 벌어진 거에 다 갈라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칼이잖아. 칼. 그렇지, 칼이 3개의 칼이 다 모인 거지. 3개의 칼이. 세 개의 칼질을 3번 했다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8쪽에 나왔지. 요거는 뭐냐면 칼질을 한 번 했다는 얘기고, 한 번 하니까 뭐냐면 2조각이 나왔어, 이렇게. 요거는 칼질을 2번 하니까 조각이 하나, 둘, 셋, 4개 조각이 나왔고, 그럼 빠진 게 요거죠. 이거는 칼질이 아니고 그 사과의 중심을 말한 거예요. 사과의 중심에는 칼날도 있고 장차 조각으로 드러날 것도 있고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갈르고 안 갈르고 그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2개는 감리는 복희도에도 그렇고 문학도에도 서로 한짝이야 돼. 떨어지지 않아. 용담도에도 항상 서로 한자로 붙어있어. 근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일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요건 중심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복희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새로워져야 돼. 이게 결국은 이게 뭘 말한 거냐면은 나를 말한 거다. 나를 말. 요건 순양의 집합이고 순음의 집합이다. 그리고 형체 볼 때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합해서 나오는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양하고 어머니 음하고 섞였어요. 이게. 그 섞인 게 3개. 3배를 하니까 하나 둘 셋 3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 1 더하기 6이라는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까지 합하면 8개잖아. 1 더하기 8이라는 게 9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이 다 잘하면 7하고 9가 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뜻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7과 9를 갖다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7하고 9는 어떻게 다르죠? 하나는 6을 더한 거고 1에다 6을 더한 거고 하나는 1에다 8을 더한 거다 그랬잖아요. 1에다 8을 더했다는 얘기는 뭐죠? 조각을 8개 조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하나로 끌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각이 단단해진 거지. 그러니까 불안수는 아주 단단한 거다. 근데
1에다 6을 6에다 1을 더한 게 7이란 말이지. 그럼 6을 갖다 이것도 끌어모은 거야 이게. 1이란 거는 원래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거든. 그럼 6개 이렇게 벌어진 게 사각하려면 표면에 6개 십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로 끌어모은 거야. 그게 뭐냐면 내면에 있는 대십자가 그랬잖아요. 그 대십자의 중심에서 그 6개 십자의 중심을 다 긁어 모으는 거죠 이렇게. 조각을 긁어 모은 게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조각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9는 뭐냐면 조각하고 긁어버려 간 게죠. 그러니까 9라는 숫자는 열이 있어요 없어요? 조각인데 무슨 열이 있어?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조각이 아니고 기를 말하는 거니까. 기를 갖다 긁어 모아요. 그리고 기가 강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빛이죠. 가장 강력한 기. 6기를 갖다 긁어 모으니까. 그러니까 7하고 9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숫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1에다 6을 더한 게 7이고 1에다 4를 더한 게 5예요. 그것도 봐야 돼. 1에다 4를 더한 게 5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하늘에는 일권천이지만은 이거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순양인데 무슨 형상이 있어요? 다 흩어져 버린 거지. 이게 가장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티 하나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럼 그게 티 하나 없는 게 그냥 무형인 상태, 하늘에 있는 상태만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땅으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티 하나 없는 상태가 땅으로 내려오면은 그게 1-4예요. 형상은 반드시 사방과 사시라는 시공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1-4하면 5가 되어버려요. 이거. 하늘의 일권천이 순양이 땅에서 형성으로 드러날 때에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형상 중에서 제일 맑고 가볍고 양기가 많은 게 뭐냐?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뿌리가 갖죠. 여기에 태양을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양을 활동하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 된 거지. 그럼 이태태 못이라 하잖아요. 그 허공에 있는 밑에 이제 양이 있으면 좀 더 허공에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허공에 있는 못이잖아요. 허공에 무슨 못이 있어? 못은 뭐냐 물기가 모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이거는 허공에 있는 물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습기지. 많이 습기가 공중에 습기라고 하는 거 공중이었지. 요 하늘에서는 습기인데 그게 땅으로 내려오면 2-4가 되거든요. 4는 형상이라 했잖아요. 2-4한 게 6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면서 물이잖아요. 이렇게 하늘에는 습기가 땅으로 내려오면 게 빗물이야. 이제 빗물이 돼가지고 고인 게 물이잖아요. 그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 1-4 순양이 땅으로 내려오면 바람이고 습기가 내려오면 물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삼리화. 이건 뭐죠? 아까 불덩이라 했잖아요. 태양이라 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 허공에 있는 거. 양을 바탕으로 있으니까 이게. 허공 속에 있는 태양, 불덩이가 뭐냐면 그 태양이지 뭐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 어떤 형상이 되느냐면 3-4예요. 그게 7이라고 해요. 제일 높은 데로 가는 예. 그럼 요거는 불이고 태양이고 요건 산이라니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누가 전화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자꾸 강의, 그래서 나 이 강의를 하는 게 한 번에 갖고 안 돼 이거는.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고 글도 다 정리한 거하고 표현하고 또 달라 이게. 그래서 돈도 생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꾸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된다니까 남한테 전달을 못 해요.
그건 내가 그간의 체험으로 잘 알아요. 근데 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네요. 그래 이제 이건 산이고 이건 우뚝하게 이렇게 고정적인 거고 태양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아야 이제 그래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거는 변하다. 그거는 그 동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복귀도는 동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형상, 고정적인 형상을 기준으로 한 거지. 생긴 모습만 말하 그랬어요. 생긴 모습은 뭐냐면 산이니까 우뚝 솟았잖아요. 우뚝 솟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눈에 잘 띄지. 환하게 보이지. 이거는 불덩이, 태양 잘 보이죠. 제일 잘 보이는 게 3이고 7이란 말이에요. 잘 보이는 거. 그럼 반대는 이거예요. 제일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위에는 먹구름이 음이 2개나 있고 이렇게 번개, 우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땅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걸로 변해요. 4 더하기 4니까 8이지. 제일 탁한 거잖아요. 제일 밝은 거, 제일 어두운 거. 그럼 이거는 흩어진 거. 이거는 모이는 거. 그 의미를 부여하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1이고 땅에서는 5더라. 그거는 4를 더한 거고 1이 또 6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5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 1이 6이 되는 게 바로 일감서로 6권천 인자 문항도예요. 이제 그거는 5를 더해요. 문항도는 5를 더하는 거고 복귀도는 4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도의 기본은 4고 중심에 4가 들어가고 문항도는 중심에 5가 들어가요. 용감도는 6이 들어가요. 그게 질서예요. 그런 게 환하게 다 보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발전하게 내가 실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놀러가고 뭐하고 그 관심이 없어요. 틀림없이 글 쓰고 그렇게 그 순간에 난 제일 기뻐. 1이 5로 되는 경우 1이 6이 되고 또 1이 7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더하기 6을 하면 7이 되고 그 용담도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 일권천이 왜 7간 산자리를 가느냐. 그게 문학도잖아요. 1권천이 6권천으로 오잖아. 왜 이 자리로 오느냐 하는 게 1이 7로 되는 경우예요. 그게. 그럼 1이 7이 되는 경우가 뭐지? 거기다 덕이 6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원리하고 이런 거하고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환하게 보여요. 이 8은 뭐냐면 1 더하기 7이에요. 1 더하기 7. 더하기 7을 한다는 건 뭐죠? 밝게 한다는 거예요. 7은 뭐예요? 7은 가장 밝은 거예요. 뜨겁고 6은 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6은 불을 말하는 건데 그런 숫자 하나하나 그 의미가 완전히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럴 적에 내 속에서 생동감이 용서솜치지 맨날 그 책이나 보고 한번 해봐요 그거. 그래서 1 더하기 5, 2 더하기 6 연관이 있다는 거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1, 2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위에서부터 변화할 때는 이게 돼요. 맨 처음에 음이 하강할 때는 이거지. 이거는 제일 밑으로 떨어진 거죠. 시작이고 끝이야. 시종이란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시는 이거예요. 종은 이거라죠. 시종이에요. 이런 게 보일 적에 여기 했던 서북방에 했던 7간산이 이 자리에 들어간 문학도에는 8간산도 들어가. 또 오선풍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 버려. 사선풍으로. 여기 했던 게 일로 간다니까 이렇게 둘 다. 왜 그래요? 시종이잖아요. 그치? 끝이 시작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끝이 시작으로. 이것도 1번 속에 들어있던 1양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양이 시작을 해요. 그걸 일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보여야 돼요. 간자리는 건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다음에 이 자리는 뭐냐면 이 자리는 이게 들어가봐요. 이거 예, 뭐냐면은 맞아요. 그렇죠. 예, 예. 뭐냐면 여기서 맨 처음에 이게 위에서부터 변하면 이게 변해야지. 그렇죠. 이게 이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럼 여기 간단해서 건단이라고. 이게 일로 가거든. 거기가 건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것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땐 제일 끝이 이거죠. 예. 제일 끝인데 이거 이렇게 되기 직전이 이거지. 이건 결과고 변의 끝은 이거예요. 그게 건이구나. 이것도 8번지가 똑같아요. 요건 끝으로 간 거고 요것도 끝으로 가야 돼요. 요것도. 그럼 끝이 어디냐면은 꼭대기. 여기에요. 이거 자꾸 이걸로 알고 있어.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끝나지. 그래서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의미 하강할 때는 하강할 때는 의미 하강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의미 점점 더 커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 제일 끝으로 밀려가 버렸어. 예, 예.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양은 상승을 해야 돼. 양이 상승한 걸 기준으로 할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태극 문양을 그렸으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태극 문양을 그려야지. 이게 하늘의 끝이고 이거는 땅의 끝이에요 지금. 그게 건이는 하늘의 끝이고. 이거는 아직 좀 잃는 얘기인데. 이건 말씀하셨었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땅에서 볼 때 땅에서 이게 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걸 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늘에서 이걸 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걸 끝으로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면으로 다 봐야 돼요. 요거 두 개는 뭐냐면 끝이 아니지. 가운데로 음량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건 시중교한테 중에 해당이 되는 거지. 요거는 둘 다 시종 이것도 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희 8개를 갖다 8개를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변은 이거고 요거는 뭐냐면 하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변할 때 요게 변해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하강을 기준으로 한 거고 만약 여기서 음이 올라가는 음을 밑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변하는 걸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음이 돼야 돼. 이게. 맨 처음에 음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아니 요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공식 도표로다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다 외워야 될 거고. 근데 외울 필요 없고 내가 깨달으면 다 보여 이제. 시간이 넘었네. 오늘 요걸